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팍스 밀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로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를 통해서 오늘의 투자 전략 공개해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전문가님, 붉은 자켓 박영숙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 하면서 여러분의 오늘의 팍스 밀키트 채워주실 예정입니다. 방송 종료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또 개별적인 궁금한 점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박영숙 혹은 밀키트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신년 첫 FOMC를 앞두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우리 양시장은 어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제까지 코스피는 4거래일,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해서 빨간불로 마쳤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는 소식에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주들의 투심이 몰렸고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도 좋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1원 내린 1230원 선에서 마감됐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작년 4월 15일 이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다만 장중의 변동폭이 2원 30전에 그치면서 사실상 환율을 움직일 만한 요인이 없었던 걸로 평가됩니다. 코스피는 1.65% 오르면서 7점인 2,468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마감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2,460선 위에서 마친 건 작년 12월 1일 이후로 38거래일 만입니다. 코스닥은 장중 740포인트 돌파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종가는 0.9% 올린 738선이었습니다.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시장이 3거래일 연속으로 개인은 팔고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거래소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어제까지 10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하면서 1월 들어 확실한 바이 코리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1,200억 넘게 매도했고 외국인이 1,0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470억가량 순매수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밤 미국에서는 작년 4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기 대비 연율 2.9% 증가로 발표됐습니다. 월가의 전망치를 웃돌면서 약세장이 심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안도감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 연간 성장률이 지난 2021년보다는 하락했지만 3, 4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와중에도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수급은 여전히 굳건한데요. 지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직전주보다 6천 명 감소한 18만 6천 명으로 작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는 20만 5천 명이었는데 노동시장의 이러한 과열은 연준의 긴축을 부르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전거래일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내놓은 테슬라는 역대 최대 분기 순이익을 달성했고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올해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됐습니다. 밤사이 테슬라의 주가는 11%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0.61%, S&P 500은 1.1%, 나스닥 종합은 1.76% 가장 강하게 오르면서 3대 지수는 모두 플러스권에서 마감됐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차트 분석 통해서 잔탄탄한 종목들 찾아주실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짧은 한 주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도 1월 들어서도 그렇지만 이번 주에도 너무나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양시장,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좀 많은 눈이 내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큰 피해가 없으셨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또 눈이 그치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외출하실 때 방 안에 꼭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금요일에 만나보실 수 있는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 분석 통해서 또 오늘 꼼꼼하게 종목들 챙겨주실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어제 눈 피해는 없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크게 저희는 눈 피해가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이지만 아침 일찍 오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눈도 잘 치워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이렇게 또 제설하시는 분들이 열의를 해주셨나 봅니다. 네, 그러게요. 자, 우리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께도 아침 인사 한번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박영숙입니다. 경기 흐름에서 종목을 찾고 그 찾은 종목의 차트에서 타점을 잡아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차트 흐름 통해서 또 오늘 얼마나 우리 유용한 투자 정보 알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좀 여러분께서 흥미있어 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앞에 좀 얘기를 풀어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초거대 AI. 네. 맞아요. 이번 주 계속해서 좀 가장 뜨거운 테마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전문가님께서 올해 첫 방송 때 올해 주도 테마는 AI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벌써 1월 한 달 동안 AI 관련 종목들이 가장 불타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초거대 AI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다고요? 초거대 AI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초거대는 아주 큰,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I는 그 안에서 분류된 일을 하는 어느 기계 혹은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웹상에 아주 큰 창고 같은 곳 안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곳에서 일하는 기계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AI는 인간처럼 이렇게 스스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학습을 익히고 교육을 시켜서 이 자료를 찾고 하는 일에 관련을 시키는데요. 이 AI는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 번째는 계산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하고 데이터의 그 관리를 잘해야 되고, 세 번째는 요구자가 요구하는 데이터를 빨리 찾아내는 그런 고급 알고리즘에 익혀서 익숙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알고리즘을 지금 익히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AI를 만들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보면 구글에서는 스위치 트렌드 포머스, 그리고 오픈 AI에서는 GPT-3, 그리고 국내로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에서는 하이퍼 크로바, 그리고
카카오 브레인에서는 코 GPT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LG에서는 엑사원 이게 지금 다 AI를 만들어내는 곳인데요. KT에서는 믿음, SK에서는 ADAS를 만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곳에서는 텍스트로 글로 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브레인이 있고요. 음성으로 우리가 전화할 때 사용하는 이 음성으로 하는 KT와 SK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음성으로 하는 인식들은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진이 그러면 말을 하고 맞아요. 아리아 또 부르면 대답하고 맞아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KT에서 금융권하고 제휴를 한다는 그 뉴스에 어제 그 뉴스가 뜨고 난 이후에 이제 금융권하고 제휴해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되는데 이 홍보 대행사로 플레이디시 지목이 됐는데 이 종목이 상한가가 쳐졌죠. 그러면 이 전 세계적으로 혹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업 위에서도 다른 곳에서도 AI를 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AI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여기서 이렇게 플레이디처럼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관심 종목에 편집하고 여기서 또 타점도 찾아보고 추이도 정하면서 종목을 찾아가면 올 한 해는 아마 매매하기도 쉽고 또 추세도 조금 돌려가는 지수가 돌려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기 때문에 차츰차츰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1월 들어서 너무나 뜨거운 AI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초거대 AI 관련된 설명을 너무나 쉽게 도와주셨습니다. 자, 뭐 플레이디를 예로 들어주셨지만요, AI 관련 종목들이 또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흐름을 좀 탈 차례인 것 같으니까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은 종목들, 우리 후발주자들 전문가님께서 잘 찾아주실 거죠? 네, 그럼요. 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상승이 기대되는 AI 관련 종목들 한번 찾아가시고요. 올해 주도 테마로까지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서 여러분의 계좌에 또 빨간 기둥을 세워줄 그런 종목들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어제 정부에서도 좀 이슈가 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최고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핵심 프로젝트에 7천억이 넘는 금액을 투입을 한다라고 밝혔더라고요. 그리고 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 3대 통신사가 모두 이제 이 초거대 AI 시스템에 강력한 투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테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초거대 AI 관련된 얘기 재밌게 준비해 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어떤 얘기 가져오실지 기대해봐도 되겠죠, 전문가님? 상반기 내내는 아마 AI 또 데이터 네. 또 이 지금 초고대 AI에는 마이 데이터도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마이 이제 데이터들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차근차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올해 주도 테마로 꼽아주신 만큼 상반기 동안 저희 AI 그리고 데이터 관련된 얘기 다음 주에도 좀 이렇게 쉽고 재밌게 준비해 오신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에 금요일에 또 만나보실 수 있는 박영숙 전문가님 그때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43분입니다. 예상 지수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장 우선은 양시장 최근에 계속해서 출발은 뭐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하고 좀 예상치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나오더라도 결국엔 끝은 너무나 좋았죠. 오늘도 역시나 양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8% 현재 어제 종가보다 9포인트 넘게 올리면서 2,478선까지 끌어올렸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2,500포인트가 금방 다가올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28%, 지금은 약간 상승폭이 둔화가 됐네요. 그러면서 740포인트는 그래도 여전히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개장 후에 지수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1월 들어서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 또 가장 자신 있는 분야가 차트시잖아요. 물론 다른 부분도 이렇게 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고 쉽게 설명하고 도와주시고 계시지만 가장 강점이 차트인 만큼 저희 지수 차트 분석 한번 오랜만에 들어보고 넘어갈까요?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은 코스피 2460선, 70선 이 부분이 지지가 좀 될지 그리고 네. 코스닥은 730, 40 이 정도를 좀 지켜줄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차트 통해서 한번 분석 도와주세요. 그럴까요? 코스피 먼저 보면 네. 제가 코스피를 준비해놨네요. 코스피를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애쓰는 이런 모습이 보이죠.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그림들은 쌍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수평을 하면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 같아 보이죠. 여기를 돌파하면 상승으로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데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 그러면요. 추세가 굉장히 꺾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자, 다시 봅시다. 추세를 이렇게 꺾어서 내리면서 지금 여기서 추세가 이탈된 모습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이게 돌파됐다 혹은 이탈됐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탈은 상방으로 갈 때도 이탈이고 하방으로 갈 때도 이탈인데요. 하방으로 계속 직진하던 것이 그 자리에서 끊으면서 상방을 돌파해 나가는 것을 추세가 이탈됐다, 하방의 추세가 이탈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추세를 돌리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지수는 어차피 주식은 6개월 먼저 움직이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 지금 이 박스권만 돌파하면 바닥을 돌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내일 이렇게 반등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추세는 계속 이렇게 박스권을 횡보할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추세를 돌파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올 상반기는 이제 이 침체기가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저항대가 2,500원 되는 거죠. 이 2,500원의 전고점을 뚫으면 그건 상방으로 보는 건데요. 네. 좋아 보입니다. 제가 컵 위드 핸들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네. 지난주에도 설명해 네, 주셨죠. 지난주에도 제가 네. 말씀드렸죠. 그 패턴은 이제 어느 그림만 익히게 되면 굉장히 의외로 쉬워요. 여기서도 이게 컵 바닥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컵 앤 힐일 때 손잡이. 그러면 컵의 크기는 컵 바닥에서 결정이 되고요. 이렇게 손잡이에서도 이 그림이 얼만큼 올라갈지 그러면 상승폭을 재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컵 위드 핸들이 결정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승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시죠? 오늘이 지나면 오늘 시점이 시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좋아 보입니다. 희망을 갖고 네. 그동안 힘들어지셨던 분 기대를 가셔도 좋겠고요. 코스닥을 이렇게 보면 코스닥도 지금 우리나라 지수는 다 똑같은 그림인데요. 네. 지금 여기서도 돌파했죠. 제가 1월 달에는 돌파 못해요. 조금 더 횡보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이제는 돌파를 하고요. 하단 박스를 이렇게 그렸어요. 네. 확인해 보면 이렇게 박스를 돌파하는 그러면 전고점을 잡으려면 여기 얼마냐 그러면요. 7,450원 정도, 750원, 네. 750원 정도 돌파하면 전고를 돌파해서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는데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초가 굉장히 중요한. 만약에 여기서 상승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지향받아서 이러면 쌍봉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떨어져서 떨어진 다음 쌍봉이 되는데요. 이런 그림으로 횡보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경기가 조금 더 횡보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적인 소요가 필요하다 그러면 횡보를 할 것이고 아니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는 더 이상 올린다고 하지 않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견해 볼 수 있어서요. 이번 주 오늘 굉장히 좋은 자리로 중요한 자리로 여겨집니다. 우선 뭐 코스닥 저희 지수 봤기 때문에 750포인트로 네, 제가 한번 750 포인트.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우리 코스닥, 코스피 양 지수가 다 쌍바닥을 딛고 추세를 돌리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요. 이번 주 다음 주쯤이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배경까지도 같이 붙여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다음 주 이제 화요일, 수요일쯤에 미국에서 FOMC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선은 조금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25bp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또 사실은 뭐 어떤 변수가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이번 주, 다음 주를 중요한 포인트로 놓고 지켜보신다면 확실하게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는지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나와서 저희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네, 그래요. 전문가님. 그럽시다. 네, 그렇게 하고요. 저희는 이제 어제장 테마로 넘어가서 이제 돌아보면서 오늘장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부분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AI 관련 종목들 여전히 그 와중에 올라오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요. 새로운 뭔가 딱히 이슈가 나오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장이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저희가 그 연휴가 끝나고 날씨가 너무 추워졌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들, 도시가스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또 새롭게 등장한 테마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있었죠. 이제 저희가 원래는 우리나라에서는 허용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팬데믹 시즌에 그 비대면 진료 관련된 어플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의정협의체에서 오늘 좀 의논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원격 진료에 대해서 제도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우리나라에서도 시작하겠다고 이제 밝힌 가운데 관련 종목들에 좀 관심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도 관심을 좀 가졌었어요. 올 1분기 중에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탑재한 이제 TV, 스마트 TV가 국내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슈가 있었던 만큼 저희 비대면 진료 서비스 관련 종목들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케어랩스라는 종목은 어제 상한가 터치하고 나서 그리고 좀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와서 16% 상승으로 마쳤고요. 유비케어, 이지케어텍, 인피니트 헬스케어, 라이프 시멘틱스 이런 종목들이 모두 다 강한 모습으로 마쳤습니다. 자, 우선은 이 테마의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종목은 혹시 우리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어제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들 중에서 차트상에 좀 특이점이 있거나 저희가 주목해 봐야 할 종목이 있을까요? 저희 그 원격 진료는 2030 그 쇼 할 때 전자쇼 네, CS 2030에서도 네. 비대면 원격 진료 이게 테마의 한 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우리도 수용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지금 비대면이 굉장히 뜨고 있는데요. 어제 종목 중에 이지케어텍, 네. 이 종목을 차트로 보면 지금 네. 돌파하고 눌림까지 지금 했어요. 이게 지금 박스를 그리고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돌파하고 이 저항에 이 뚫으면 저항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수익을 완성하고 수익 차익을 해서 매도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매도까지 수익에 대한 수익 실현까지 완성을 하고 다시 이렇게 반등하려는 모습인데요. 오늘 상승하면 이거 오늘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지고요. 굉장히 가파른 하락 이후에 조정이 끝나고 네. 상승하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전체적인 테마로 보면 추세대를 그리고 하락하다가요. 지금 일정 자리 이렇게 횡보한 이후에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들어 올렸죠. 이러면서 여기서 들어 올렸는데 가만히 보면 이게 핑크색의 저항대가 밑으로 내려와서 지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자세히 보시면 이 지지대가 여긴데요. 이 지지가 얼마냐 그러면 21,700원 지지대인데 지금 여기 돌파하면 얼만큼 그려볼 수 있냐 그러면 우리 박스에서 지금 이렇게 잡아서 1차는 31,000원, 2차로는 한 번 더 잡으면 이렇게 해서 예상을 해보는데요. 가깝게는 36,000원 목표가 잡으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손절은 25,000원, 25,300원 여기 그림 보이시죠? 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25,000원, 25,300원 자, 이 정도로. 오늘 시가를 기준으로 네. 이렇게 봉 중심선에서 전체적으로 그렸죠. 이게 제가 설명을 하면 매일 제가 이렇게 교육이나 설명을 해드린다고 그러면 이렇게 기본에서 상승
발산하는 것, 그다음에 어떻게 수렴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하루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은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게 상승파의 1파라고 보시면 돼요. 1파. 그럼 2파는 얼마 가실지 아시잖아요. 이거에 1.6배나 1배나 이 길이나 똑같이 가거나 이거에 1.6배보다 조금 더 가거나 이게 L력 파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다시 들어서 갈 건지. 근데 여기는 뭔 얘기고 이렇게 한번 3파 정도 얘기를 한다 그러면 35,000원, 36,000원 선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은 반드시 지키시고요. 좋아 보입니다. 이 기어텍은요. 오, 네. 전문가님께서 우리 어제 좀 많은 관심을 받았던 비대면 진료 서비스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이지케어텍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셨지만 사실 저 같은 뭐 차트 알못을 저는 정말 하나도 몰랐는데 박영숙 전문가님이 이렇게 금요일에 나오실 때마다 너무나 쉽고 좀 쏙쏙 머리에 들어올 수 있게 설명해 주셔서 이제 조금씩 눈에 뜨려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트 공부해보고 싶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989번 문자 보내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은 전문가님이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픈 채팅방 내에서 차트 공부도 해보시고 또 이렇게 관련 테마에서 관심 있는 종목 여쭤보시면은 또 알려주실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게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까지도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지케어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16% 넘는 종가가 나왔었고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사실 한번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다가 11% 정도 상승으로 마쳤었는데 그때는 유상증자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카카오 헬스케어 배정으로 99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이제 단행하겠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어제는 또 비대면 진료 서비스 관련 종목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어제 종가 28,150원이었는데요. 목표가를 36,000원까지 좀 길게 보면 그렇게 높게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25,000원에서 25,300원 정도 손절 라인 꼭 확실하게 확인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방법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비대면 진료 서비스 관련 종목 중에서 이지케어텍 관련 얘기 들어봤고요. 저희 전문가님 우리 개별 종목 하나 보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어제 좀 큰 종목 중에서 굉장히 급등,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있었는데 포스코 케미컬이었습니다. 좀 리튬 니켈 관련해서 이슈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포스코 케미컬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양극재 관련된 기술이 원래는 이제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돼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사용이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정부에서 이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됐던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의 해외 사용을 승인해주면서 포스코 케미컬이 어제 14% 넘는 굉장히 강한 급등이 나왔습니다. 포스코 케미컬 차트상으로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보기 전에 확인해 보시면 어제 종가 그러면서 208,000원, 20만 원 선을 단숨에 뚫어 올렸고요. 제가 어제 이제 포스코 케미컬을 보면서 전문가님께 배운 게 있으니까요. 보면서 이렇게 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61선을 돌파했네. 그럼요. 캐치를 바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저 같은 차트 알못도 이런 게 좀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됐는데요. 자, 더 자세한 이 종목의 차트 설명 우리 박영숙 전문가님께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케미칼은 그 아르헨티나 염호 개발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금융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제 돈을 지원하겠다 이런 뉴스랑 또 같이 뜨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갔는데요. 맞아요. 그러면서 미래나노텍도 어제 좋았죠. 네, 그렇죠. 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일단 파동이 다 일어난 것 같아요. 다 일어났다. 네. 네. 1파, 2파 이게 지금 3파까지 다 일어났죠. 5파까지. 이게 여기가 5파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출발을 할 건지 더 갈 건지 이게 이제 굉장히 답답한 건데요. 작게는 23만 원
이게 잡으시면 어쩔까 싶고요. 23만 원 돌파하면 전체 정고를 잡아서 달려가는 건데 지금 이거 차트가 굉장히 높죠. 지금 너무 높죠. 네. 지금 한 번 됐고 쌍바닥 그리고 다시 지금 오파까지 완성이 됐는데 잘하면 여기서 쌍바닥 찍고 쌍봉 찍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지금 아나운서님도 좋은 호재 말했고 나도 좋은 호재 말했고 호재가 완성되면 네. 파동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기 전에 그렇죠. 살살 모아서 네. 준비했다가 뉴스가 나올 때 팔고 나오고 이렇게 호재가 이제 뜨면 거의 뉴스 소멸로 봐야죠. 안 그럴까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꼭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정보를 다 장악하면 얼마냐 그러면 23만 5천 원 23만. 돌파하면 네.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현재는 굉장히 높은 자리고요. 조심해야 되는 그런데 저항을 23만 5천 원에다 놓고 보시면 네.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61선을 넘은 것은 좋아요. 차트상으로. 네. 그렇지만 이게 일목균형표인데요. 일목균형표의 매물대도 지금 이렇게 의문이 먹구름이 꼈죠. 네. 먹구름이 껴서 이것을 돌파하기는 여간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포스코 케미컬 역시 이렇게 61선 돌파 한 가지만 봐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할 텐데요. 사실 이 포스코 관련 종목들 앞서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그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 관련된 이슈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뭐 실적도 너무나 좋았고요. 그러면서 이미 좀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현재는 약간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한 0.5% 정도 오르면서 21만 원 선까지는 돌파를 했는데요. 이 관련 종목들 가지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그러면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정리를 조금 하는 방법을 추천하시는 걸까요? 상황 보고 이 의문 검은 구름이 가시지 않으면 네. 이 주가는 이제 하방이에요. 지금 여기서 양운을 계속 타고 올라왔었잖아요. 네. 그림에서 보면 이 붉은 기운 음과 양인데요. 네. 양을 타고 계속 올라왔다가 지금 여기서 변곡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여기서 돌파 강하게 밀어 올리지 못하면 이 종목은 이제는 하방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이 주가가 초창기에는 얼마였냐 그러면 7만 원 언저리 왔다 갔다 했거든요. 지금 맞아요. 여기 보면. 그런데 지금 이게 가장 고점이 얼마냐 그러면요. 24만 원 가까이 올랐어요. 24만 원 가까이 갔으니까 갈 만큼 다 갔다고 보면 돼요. 지금 여기에 보여에 있던 이 일목균형표에 따르면 이만큼 간다 이렇게 써져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참고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포스코 케미컬 지금 이미 너무 고점이고 좀 이제는 좀 추가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아까는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문가님 설명해 주시는 사이에 하락으로 지금 방향을 돌린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조금 앞으로 추세를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 보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 앞으로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도와주실 예정입니다. 샵 3989번 문자 메시지로 박영숙이나 밀키트라고 보내시고요. 오늘 장 이제 저희 방송 이후에도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안에서 질문해 주시면 전문가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자, 종목으로 한 가지를 더 보고 싶은데요. 어제 장이 전문가님 우리 의상처럼 뜨거웠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코스피 시총이 정말 다 빨간불 켜고 있는데 혼자 파란불인 종목이 있더라고요. 좀 근데 이 친구가 소외가 된 지 좀 된 것 같아요. 우리 더글로리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 혹시 전문가님 보셨나요? 못 봤는데요. 그 보시면 그 송혜교 배우가 나오는 학교폭력 관련된 학교폭력.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이 종목이 좀 왕따 당하는 것처럼 혼자 계속 파란불이라서 제가 괜히 마음이 가더라고요.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였는데요. 어제 막 거의 시총 한 28위까지 다 빨간불을 켜고 있고 뭐 못해도 보합 마감을 했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혼자 좀 약보합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좀 어제 하루 만에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차트상으로는 현재 어떤 위치인지 전문가님께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그 우리나라에서 그 위탁 생산의 메카가 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네. 코로나 그 줌에 네. 제약사에 위탁 생산하면서 그런데 그게 얼마 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다, 그거 우리 미국에서 할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삼성 바이오가 여기서 상승하려고 하는 것을 상승 못하고 계속 길게 횡보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거든요. 이게 자리를 잡을 때는 여기쯤에서 이렇게 상승하지 않을까.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렇게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요. 그렇지만 지금 최고 기술 그 위원장을 새로 모셔가지고 전체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싹 거니까 개편을 시작해 하겠다. 보겠다 네. 하니까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더 행보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자리를 잡으면 이게 우상향으로 지금 자리를 올리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그럼 여기만 지금 오늘이 중요한 자리죠. 여기를 이탈하면 이건 추가 하락이 쭉 이어지는 거고요. 여기를 지지하고 반등해 가면 상승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종목은 박스권을 계속 행보하기 때문에 저항대를 92만 5천 원에 놓으시고요. 오늘 여기 80만 원 잡으시면 이 박스권에서 행보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종목도 지금 우문이 강하게 먹구름이 강하게 끼어 있기 때문에 쉽게 반등하지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또 이 종목 관심 갖고 계시면 어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에서 하려고 하는 큰 그림이 약간 어긋났다. 이렇게 우리가 내부 얘기는 모르니까 짐작해 볼 수 있지 않는가. 네. 이 차트상으로도 보면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항상 외부적인 요인에 있고 변수가 있는 거니까요. 우선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 얘기를 들어봤는데 여름에 8월 16일쯤에 92만 원을 돌파했었던 종목이 현재 지금 오늘도 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79만 2천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자리가 정말 중요해 보인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80만 원까지 좀 지지가 나온다면 횡보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좀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만 무조건 차트상으로 보여지는 위치라는 거 또 이후에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 지금 차트상 위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보인다는 점 참고하셔서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수와 수급 상황, 오늘장 상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양지수는 제가 아까 예상지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26%, 포인트로는 6% 좀 넘게 올리면서 2,475선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 보시면은 비슷합니다. 0.34% 상승하면서 741포인트, 그래도 740선 지지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 상황 거래소 먼저 보시자면은 개인과 외국인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은 200억 원, 외국인 뭐 오늘도 거래소에서 사자세네요. 740억 정도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다만 기관이 오늘 950억 가까이 좀 강하게 장초반 팔고 있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자면은 여기서는 개인만 담아가고 있네요. 개인 투자자들이 715억 정도 담고 있고요. 외국인은 495억, 기관이 148억 정도 매도 우위 포지션입니다. 환율은 뭐 최근에 계속해서 그랬듯이 변동폭이 거의 없습니다. 어제 종가였던 1230원 선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안정이 되면서 좀 코스피 시장에 외국인의 매수세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업종별로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상승업종, 하락업종 반반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건 운수창고 업종이 1%대 상승 중인데요. 종목별로 보시자면 오늘 해운주들이 강합니다. HMM이 3.4% 올라오고 있고요. 대한해운과 KSS 해운도 1%대 상승 나오고 있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수장비 섹터도 강합니다. 0.7% 정도 올리고 있는데요. 어제 현대차, 기아, 자동차주들의 흐름이 좋았죠. 어제는 현대차가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요. 오늘 기아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센트럴모텍이 4% 가까운 상승 나오고 있고요. 명신산업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들 이름 붙은 종목들 모두 다 강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현대차가 1%대 상승 나오고 있고요. 기아는 0.4% 정도 강보합 수준입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승하는 섹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장 높이 올라와 있는 업종은 디지털 컨텐츠입니다. 그중에서도 드리머스 컴퍼니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 기록했었던 종목이네요. SK텔레콤의 자회사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SK텔레콤의 음악 플랫폼인 플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SK텔레콤이 앞서 우리 전문가님 설명해 주셨던 초거대 AI, 에이다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어제 유엔젤과 드리머스 컴퍼니가 시간 외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두 종목 모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 12% 가까운 상승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유엔젤은 벌써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진입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강한 섹터는 정보기기 쪽도 1%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오늘 데이터 관련주들도 강합니다. 데이터 솔루션이 7%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푸른 기술 이런 종목들까지도 모두 다 빨간불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은 오늘 시장 얘기를 좀 나눠봤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드리머스 컴퍼니가 네. 어제 시간 외에서 상한가 기록했었고 전문가님 앞서 설명해 주셨던 초거대 AI 쪽에서 SK텔레콤 관련주로 묶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지금 오늘 이미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차트상 위치는 어떻게 보일까요? 차트상 위치는요. 굉장히 급하게 하락을 했었었네요. 지금 이렇게 추세가 어느 선을 따라서 계속하면 네. 이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쳐야 되는 거예요. 손절을 치고 지금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돌려서 올리는 이런 자리들에서 올라가는데요. 제가 갭이 뭐라고 했죠? 강한 에너지. 네. 그 진행 방향으로 강한 에너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드림업스 컴퍼니는 상승을 강하게 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나는 의지가 강해 올라갈 거야 이렇게 올라갈 해석하면 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목표가 1차 목표가 5,000원, 2차 목표가 6,500원 이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격 진료는 고령 또 그 섬에 의사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네. 문제되는 거 그런 거 아시죠? 네. 또 시골에도 병원이 그다지 없어가지고 문제되는 건데 원격 비대면 진료가 시작되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비대면이 공개적으로 이제 토론하고 서로 의견 절충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상용화, 실용화되면 좋은 종목들로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관심 가져보시고요. 이렇게 높은 데서는 위험해요. 갭은 그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지만 수익이 거기에 도달하신 분들은 여기서 많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봤다가 갭을 채우고 난 다음에 네. 갭을 이렇게 메꾸고 난 그러면 3,500원 정도 다시 누를지 모르는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서 매매 임해 보시면 좋고요. 아니면 오늘도 이 시가 이게 붉은 양봉으로 바뀔 때 진입해서 들어가 보시는 것도요 나쁘지 않아요. 네, 드리머스 컴퍼니 현재 지금 14%까지 상승폭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4,000원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만 오늘 장 초반에 벌써 4,260원까지 달성하고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양봉으로 추세가 돌아서는지 여부를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한 5,000원, 2차 목표가 6,5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 얘기 들어봤고요. 종목별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엔젤 같은 경우에 이제 SK텔레콤 초거대 AI 관련해서 좀
수혜를 잇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장에서 벌써 가격 제한 폭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상한가 진입했다가 이탈한 종목이 한 종목 확인이 됩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미래반도체입니다. 현재 지금 분봉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자면은 좀 강하게 올라왔다가 현재는 사실 좀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오늘 12,000원에 시작해서 15,6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현재는 15,23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호가 단위가 바뀌어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15,200원대에서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퍼센티지로 보시면 26%, 27% 정도 그래도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 뭐 확인을 좀 해보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주 어제 강했었던 비플라이 소프트까지도 확인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AI 관련 종목이죠. 비플라이 소프트 13%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나무기술이 17% 그리고 C랩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은 우리 AI 관련주 C랩도 14%대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뭐 마찬가지로 AI 관련주들이 시장을 좀 주도해가는 흐름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장 우선은 코스피는 지금 약보합으로 살짝 돌아섰어요. 양지수가 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으로 아직 방향성 좀 뚜렷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저희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지금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네. 돌릴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우리 경기가 들어 올리지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2480포인트를 돌파하면 네. 또 얘기는 달라지는 건데 아직은 저항으로 부딪히고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서. 그러나 추세를 지금 분명히 돌리려고 애쓰는 모습은 네. 맞아 보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도 뭐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힘을 좀 내주고 있고요. 오늘 장 중요한 위치인 만큼 방향성 좀 확인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분봉으로 잠깐 확인해드리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래도 계속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지금 좀 방향성이 조금 더 확실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세 속에서도 저희는 어떤 종목에 어떤 테마에 집중해 봐야 할지 팍스 밀키트로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실 예정인데요. 저희 밀키트는 자리 옮겨서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에도 재밌는 차트 공부 통해서 올라갈 종목들 찾아봤습니다. 자, 오늘 장 우선은 양지수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께서 밀키트 메인 재료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바로 공개 도와주세요. 제가 우리나라 차들은 아주 좋은 시절을 만났다라고 작년 말쯤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 현대차, 기아는 굉장히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문화가 그렇게 적용이 되면 그 문화권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종목은 자동차 관련 부품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네, 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 오늘 기아의 실적까지 제가 아직 확실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지만 우선은 장 초반 두 종목 모두 주가의 흐름이 좋았고요. 어제 또 관련해서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주들까지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런 흐름에 힘입어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를 오늘의 팍스 밀키트로 뽑아주셨는데요. 자세한 종목과 가격 대응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자, 이 부분은 오픈 채팅방 안에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자동차 부품 관련주, 그중에서도 자세한 종목과 대응 전략 얻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샵 3989 문자 보내시고 오픈 채팅방 안에서 전문가님께 직접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이번 주를 저희는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남은 장 속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만나기로 해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